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를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프롬프트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는 지시사항 자체는 아니지만 프롬프트의 일부로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 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죠. 비즈니스에서 프롬프트는 작업 지시서처럼, 특히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보면 중요한 업무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잘 정리해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컨텍스트는 이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작업 지시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계약서 특약처럼 마치 명쾌하게 이 계약에 보충이 돼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쭉 있지만 그 항목들 밑에 특약사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상세하게 있어요.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등등 언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계약서의 특약이죠. 이런 특약처럼 어떤 조건들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술해 주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컨텍스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짚어볼 부분들은 어떤 사항들은 항목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고 컨텍스트에,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넣지 않는 게 좋은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별로 없어서 한번 잘 짚어보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컨텍스트를 실제로 작성한 예제를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겉으로 봤을 때 외형으로 보면 프롬프트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는 지시라는 사항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가장 기본으로 들어간 사항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추가되는 사항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특약처럼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시라는 게 없으면 컨텍스트는 의미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죠.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도 없고, 지시를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는 틀림없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필요 없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하면 된다.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 되겠죠.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형식이 문서나 이미지 형태일 수도 있어요. PDF로 넣어줄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로 줄 수도 있겠죠. 뭐 항목이 많고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또 이미지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니까 검색을 뭐에 대해서 한 다음에 거기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답을 하라. 그랬을 때 검색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 요 덩어리는 이제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검색을 통해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다 일종의 첨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챗GPT만 생각을 해봐도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이 지금의 대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 맥락이라는 게 바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대화의 목록, 프롬프트와 응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전부 다 지금 던지는 하나의 지시의 컨텍스트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존재를 해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런 것들이 다 컨텍스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럼 대체 프롬프트를 컨텍스트를 추가를 해주려고 했을 때 컨텍스트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줘야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획일적인 답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풀려고 하는 저 지시사항과 저 문제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등장하는 개체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나 속성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컨텍스트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요. 그런 걸로 목표와 기간일 수도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컨텍스트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자원이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1억 원밖에 없고 인원은 3명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가 됩니다. 또 뭐는 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법이 뭘 못하게 해. 또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뭐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나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걸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출처, 신뢰 등급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들어간다면 중요한 컨텍스트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답이 어떤 게 나온다고 해도 그 답 중에서 어떤 답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ROI가 제일 중요해. 리스크는 훨씬 덜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 정책, 상황이라는 부분의 일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문제에서는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 표시를 해주고 신경 써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컨텍스트 항목들이 될 겁니다. 반대 방향에서 보면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빼야 될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프롬프트를 작성하다 보면 프롬프트의 부연 설명으로 우리 회사가 몇 년도에 창업해서 어쩌고 저쩌고 누가 들어왔다 나갔고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나 조직 역사 같은 것들 그거는 특정한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직접 관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황하게 반복적 설명을 한다? 이것도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걸 축약해서 핵심 포인트만 문제하고 직결된 부분만 그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굳이 써주지 않아도 일일이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나 상식적인 거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도시다. 한국의 수도다. 이런 말을 굳이 써줄 필요는 다시 써줄 필요 없다. 왜? 이미 최소한의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챗GPT든 제미나이든 이 내용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연히 끌어다 쓸 거기 때문에 다시 써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니까 제외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잘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에서 기본적인 방법들 중에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의 예제가 있는데 우리 회사의 최근 매출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라.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프롬프트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지시사항만 달랑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답이라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표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답을 줄 거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표면적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 최근 6개월 동안 경쟁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짐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이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변해가고 있어. 이것도 외부 환경의 측면인데 챗GPT가 바로 이거를 끌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표면적인 분석이 아니라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좀 더 구체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이 문제에 딱 맞아 떨어지는 특정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를 추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를 추가해 주는 거는 아키텍처,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시, 유도, 지원이 합쳐져서 좋은 프롬프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지원에 해당하겠죠. 추가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지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AI를 도와주는 역할, 이제 컨텍스트 역할은 지원 성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세트로 하나의 예제가 있어요. 실제로 아마도 이런 비슷한 형태,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구조의 프롬프트를 작성하기가 쉬울 겁니다.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풀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쇼핑몰인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소 예산으로 효과를 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의 프롬프트입니다. 이 안에는 가입자를 증가시킬 방안을 내놔라는 요구사항, 지시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는 상황이나 이 회사가 쇼핑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상황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컨텍스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봐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일단 짧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을 내기 위해서 챗GPT든 제미나이든 AI가 충분한 정보를 받았느냐?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고쳐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옆에 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중가 의류다. 어떤 상품이고 온라인 쇼핑몰이야. 의류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바로 컨텍스트가 됩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경쟁사는 어떻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었고 성과는 어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뭐를 향상시켜야 되고 어느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지 예산은 5천만 원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약이나 금지사항으로 오프라인 관련된 거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툴을 도입하는 것도 할 생각이 없어. 이런 상황 부분, 결정사항, 정책 또는 그 외부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 데이터에서 회원 주문 비율은 65%. 왜? 혹시 CRM 데이터를 사용하는 답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복 계정도 일부 그 안에 있을 수 있어. 이것들은 다 굉장히 많아도 뭐 꽤 많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꽤 많지만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중요한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실제 지시사항은 한 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시사항을 보충하는 프롬프트의 컨텍스트 부분들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뭐 전체 뭐 80% 90%를 그쪽에 할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앞에 거는 일반적인 답이 나올 거고 이 better 안은 지금 보여드린 안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 문제 상황에 딱 맞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주의사항을 좀 체크해 보죠. 불필요한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이 최악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컨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의도적으로 컨텍스트를 잘 써야지 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중요한 게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분량이라는 부분에 한정이 있습니다. 뭐 길면 좋을 것 같지만 긴 걸 알아서 다 걸러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수준의 챗GPT가. 그렇다고 보면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되겠죠. 설명을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거를 빼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황에서 골칫거리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첨부문서 PDF로 1, 2, 3, 4, 5 쫙 써가지고선 넣어주면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서 이게 되면 좋은데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서의 내용 자체도 정확하게 뭐가 있었는지를 어떤 구조로 돼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잘 정리해서 넣어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첨부문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첨부문서 안에도 불필요한 내용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남긴 걸로 정리를 해서 첨부문서를 먼저 만들고 그 상태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상황이죠.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꽤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컨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답이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하면 컨텍스트를 잘 작성할 거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챗GPT가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 그건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답을 얻으려고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한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거꾸로 문제를 쪼개는 거예요. 한 번에 지시, 한 번에 답, 한 번에 지시, 한 번에 답. 이 안에 많은 분량을 담는 대신에 덩어리를 나눠서 가는 거죠. 문제를 분해하고 그러면 문제가 분해됐기 때문에 그 잘라진 문제, 제한된 범위의 문제 안에서 필요한 컨텍스트만 추려서 집어넣어주면 분량도 줄어들고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뭐 현실적인 대책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컨텍스트를 내가 뭐를 빠뜨렸는지 뭐는 불필요한 데 잔뜩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그 상황이라면 AI한테 챗GPT 같은 AI한테 이 프롬프트를 주고
컨텍스트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주고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게 뭔가 빠졌는지 뭐가 빠진 것 같은지 뭘 줘야 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어본다? 그러면 뭔가 이거 빠졌고요. 저건 필요 없고요. 얘기를 하겠죠. 이 방식을 한 단계 거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주니까. 이 현실적 방안으로 기억하실 대목입니다. 우리가 컨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컨텍스트 들어가면 문제가 훨씬 더 좋은 답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어떤 부분을 집어넣을 건지가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컨텍스트를 많이 또는 길게 써준다고 해서 답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엄선해서 제공해야 된다. 엄선한다가 상당히 중요하다. 분량도 무제한으로 길어지지 마라. 그 다음에 문제별로 똑같은 컨텍스트가 필요한 게 결코 아닐 수밖에 없다. 왜 문제가 다른데 컨텍스트가 똑같은 게 필요할 가능성이 없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어떤 거는 뺄 거고 어떻게 구조를 짤 건지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특히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고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매우 중요하지만 생각보다는 작성하는 방법에 획일적인 답이 없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핵심 포인트 알려진 부분 정도만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